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나온 아주 중요한 보고서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미래 직업 세계에서 어떤 역량이 진짜 필요한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특히 조직의 인사 담당자나 대학 관계자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 전문가이신 인력경영학 이윤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보고서 내용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15개국 18,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라,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미래 인재 역량을 델타라고 부르더라고요. 총 56가지인데 단순한 기술, 스킬뿐 아니라 태도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크게 네 가지, 그러니까 인지, 디지털, 대인관계, 그리고 자기관리, 리더십 이렇게 나눠서 분석했어요. 아, 네 가지 카테고리로요? 보고서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은요, 디지털 역량군이었어요. 뭐 소프트웨어 활용이나 디지털 시스템 이해 같은 거요. 여기서 사람들 숙련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는 점이 좀 의외였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사실 전반적으로 숙련도가 낮게 나왔는데 더 흥미로운 건 말이죠. 바로 이 디지털 역량군하고 또 인지 역량군 중에 기획문 업무 방식이나 소통 같은 거요. 이 부분 숙련도가 오히려 소득과 가장 관련이 깊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숙련도는 낮은데 소득과는 관련이 깊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델타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소득 상위 20%에 속할 확률이 무려 41%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역량 격차가 큰데 이게 또 소득에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와, 41%면 엄청나네요, 이건 진짜. 현장에 계신 인사 담당자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불일치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그럼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없었나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고학력하고 특정 역량 간의 관계인데요. 물론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평균 델타 숙련도 점수가 높긴 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 확신이라든가 불확실성 대처 능력, 공감 능력, 겸손 같은 거요. 이런 자기관리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역량 쪽은 고학력이랑 높은 숙련도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잘 안 보였어요. 아, 오히려요? 네, 심지어 겸손 같은 경우는 고학력이 오히려 낮은 숙련도랑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건 정말 의외네요. 그럼 대학 교육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 스킬이나 어떤 태도를 기르는 데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못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죠. 기존 교육 시스템이 어떤 역량에 집중해 왔는지, 또 미래에 진짜 필요한 역량은 뭔지 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결과랄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 델타 숙련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직업 생활, 그러니까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만족도 같은 거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 델타 숙련도가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 소득 수준, 그리고 직무 만족도 모두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강조해요. 좀 나눠서 보면요. 고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적응성이나 불확실성 대처 같은 주로 자기관리, 리더십 델타가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죠. 네, 그렇죠. 요즘처럼 변화가 빠를 때는 특히 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은 디지털 역량과 일부 인지 역량이 중요했고요. 직무 만족도를 보면 이것도 자기 동기 부여나 웰빙 관리, 불확실성 대처, 자기 확신 같이 자기 관리 리더십 델타 역량이 아주 컸어요. 들어보니까 자기관리 리더십 역량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특히 자기 확신하고 불확실성 대처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두 가지 델타는 고용, 소득, 직무 만족도 이 세 가지 결과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서 예측력이 가장 높은 핵심 중의 핵심 영향으로 꾸준히 등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불확실한 미래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발견이네요. 자, 그럼 교수님,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인사 담당자나 대학 관계자분들은 좀 어떤 점들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바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학 교육과 연관성이 좀 약하게 나타났던 자기관리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델타, 즉 소프트 스킬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요. 이걸 또 어떻게 개발하고 평가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네, 평가가 참 어렵죠. 소프트 스킬은. 맞아요. 둘째는 성인 교육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평생학습이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특히 소득과 직결되는데도 중장년층에서 숙련도가 낮았던 디지털 역량 교육 이게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자기관리 리더십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고요. 보고서에서는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추천 시스템이나 직무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의 자격증 시스템 같은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역량 중심 자격증이요. 흥미롭네요. 교육과 훈련 방식 자체를 좀 혁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확보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애 주기에 걸쳐서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요.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오늘 말씀 쭉 정리해보면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 분야 지식뿐만 아니라 인지, 디지털, 대인관계, 자기관리 리더십 이 네 가지 역량이 좀 균형 있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자기 확신이나 불확실성 대처 같은 특정 델타 역량이 개인의 어떤 직업적 성공이나 만족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분확실성 대처나 자기 확신처럼 미래에는 정말 중요하지만 뭐랄까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길러내기 좀 어려워 보는 역량들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 조직과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또 내재화시킬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